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던 E8를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공모주와 다르게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요. 장점과 단점을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은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코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E8는 설 연휴가 끝나면 청약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2월 23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 코셈과 함께 상장합니다. 아직 K웨더 상장일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어제 구독자분께서 K웨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정확하게는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확정되니까 내일 K웨더 말씀드릴 때 상장 일정을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으로 알아보지 않은 종목이니까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 공간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최대한 흡사한 조건으로 디지털 공간에 복제를 하고요. 이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미리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난다면 홍수 강도에 따라서 몇 분 만에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인지 또는 전자제품이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러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E8 솔루션이 활용되고요. 이렇게 현실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23년도 매출액이 36억 원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지 못하고요. 매출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아마도 연구비나 인건비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적자 규모가 매출액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이런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이 매년 특정 고객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23년에는 C사에서 매출의 84%가 나왔고 21년도는 D사로부터 매출의 48%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사의 수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고객사가 뭔가 단골이 없고 그때그때 일회성 용역을 수주받아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양과 질 모두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재무 상태인데요. 여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6억 원으로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IPO로 자금을 조달하면 자본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본 잠식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주로 청약하고 상장일에 대부분 매도를 하시니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평소에 상장하는 종목들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 종목의 재무 상태도 청약 판단에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을 체크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631대 1이었고 수요 예측에 1577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합약 비율은 2.3%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결과가 양호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조하게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공모주 시장이 워낙 뜨겁죠. 기관들도 대부분의 종목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기관 참여 수가 1900개 이하로 내려간 종목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E8가 1577개로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수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합약 비율도 2.3%로 가장 저조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일단 1500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으면 그래도 국내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4분의 3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망설였던 기관 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았고 그리고 의무합약도 아주 적은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관이 상장일에 매도할 생각으로 청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무합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2.3%, 건수 기준으로 1.5%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무합약 신청 건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해서 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공모가가 8% 초과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2만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을 무리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을 스터디하면서 공모가를 초과하면 안 될 것 같은 종목인데 초과되었다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에이트는 이번 IPO로 226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893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에이트 실적을 보셨겠지만 현재 적자를 기록하는 종목이니까요. 25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향후 실적 추정을 보니까 올해부터 바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던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추정이 맞다 아니다를 논해봐야 의미는 없으니까 여하튼 이 종목도 유사기업과 밸류는 비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이트는 매출액으로 비교를 해보는 PSR로 밸류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작년 매출액이 36억 원이었으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PSR은 52.6배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52배가 많다는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미래실적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했던 코셈도 PSR은 6.6배로 상장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이트가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실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밸류는 아주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총 113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 조합에 2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8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시면 2만 8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10주, 증거금 10만 원이 필요하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천 원 받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414만 주로 전체 주식의 43% 정도 물량이 유통될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유통 물량이 40% 넘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종목인데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827억 원이니까 가벼운 조건은 아닙니다.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기존 주주가 305만 주로 전체 주식의 32.2% 물량이 상장일부터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전부 기타 소액주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구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 개인주주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주주에게 보호예수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유통 물량이 40% 넘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약 30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1회차와 2회차 전환사채는 행사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바로 행사될 수 있는데요. 다만 행사가 되더라도 실제 주식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없고요. 그리고 행사 가격이 19,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와 큰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험상 전환사채가 있는 종목들은 이후에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상장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관사인 하나투자증권도 이 종목에 총 3번 투자를 해서 약 10만 6천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처음 취득했을 때 약 13,500원, 그리고 다음에 24,500원, 그리고 마지막은 전환사채로 19,000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당 약 19,000원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 보통 상장하기 전에 투자하는 경우는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은 이 회사 주식을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전환사채나 주관사 하나투자증권이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유통 물량은 장단점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에이트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단점을 어느 정도 가려줄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러므로 상장일에 주가가 아무리 크게 떨어지더라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모가 90%로 돌려받으니까 최대 손실 규모를 마이너스 10%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은 청약 조건이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한국거래소를 통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었던 컨택 이후 상장했던 모든 종목들은 상장일에 전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지금까지 시초 가격이 마이너스 출발을 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작년 1월에 상장했던 TEMC부터 11월에 상장했던 컨택까지 총 6종목은 시초 가격이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6종목 중에 가장 크게 하락 출발한 종목은 파두였는데요. 당시에 시초 가격은 공모가 대비 15% 하락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지금까지 일반 공모주가 88개의 종목이 상장하였는데요. 시초 가격이 마이너스 출발한 종목 수가 6개였으니까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될 확률은 7%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도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청약해서 손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이 7%이니까요. 그래도 주식 투자 중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투자가 저는 공모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E8는 단점이 크게 보이지만 환매 청구권도 있고 또한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래도 수익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도 되었는데요. 균등 청약을 해볼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그다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E8는 그냥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같이 청약하는 K웨더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요. 내일 저녁에는 K웨더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